안녕하세요. 저는 익선다다 대표 박지연입니다. 네. 익선다다는 2014년 익선동을 시작으로 최근 3년에서는 대전 소재동 개발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익선다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선다다는 현재 지금 IP 기준으로는 5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개발을 했었던 것들과 그리고 개발을 할 것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브랜드들을 만들지만 하나의 거리를 엮음으로써 점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확장,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작은 브랜드들마저도 브랜딩 단계에서 상세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저희는 종로구 익선동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면서 2019년도에는 대전 동구 소재동 철도 관사촌 도시재생 마을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중구에 있는 위치에 대한 프로젝트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순천이라던가 익산,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들을 마스터 플랜과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다다가 해나가는 역할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익선다다에서의 역할들은 우선 거리적인 기획에 대한 플랜을 짜게 되고, 그 안에서의 브랜딩을 상세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면서 컨텐츠를 확고하게 만들었을 때는 공간 디자인과 그리고 컨텐츠 디자인, 그리고 오퍼레이션, 운영까지에 대한 전반의 소스들을 다루게 됩니다. 브랜드 개발 및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작했었던 2014년 익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익선동 때는 저와 박하나 대표가 공동 창업으로 있는 익선다다를 만들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익선동을 처음 2014년도에 발견했을 때는 마치 할머니 동네 온 듯한 오래된 느낌과, 그리고 개발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가로등 하나 없었던 그 골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뭔가 서울 사대문 안에 남겨져 있는 유일한 섬이라는 이미지와 동일하면서 때로는 너무 시골 같은 느낌들이 전개되어 있어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뭔가 바쁜 생활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곳 같은 거리에 대한 모습도 있었고, 느리더라도 뭔가 사람의 손으로 읽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익선동은 1920년대 정세군 선생으로부터 시작을 한 동네입니다. 독립운동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부동산 분양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디벨로퍼로 칭하고 있으며 북한과 서촌 그리고 익선동을 개발을 하게 됐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이야기가 있었던 곳을 기반으로 저희는 고서를 참고하고 구전들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들을 전개하게 되었고, 저희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거리 기획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고층 개발만이 답인 것들로 나열되던 그 시점에 저희는 단층 개발, 그리고 역사적 가치로서 남겨져야 될 것들이 왜 남겨져야 되는가를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거리를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키워드를 어떤 걸로 선정할 수 있는가를 2014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서 백투 아날로그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아날로그의 형태를 보여주자라는 개념으로 뉴 아날로그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종로 3가 4번 출구 그 CU 편의점을 지나서 보면 박스의 형태로 익선동의 동네가 한 3개의 골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의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층 개발이 아니란 단층 개발, 그리고 내지는 리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먹을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들을거리, 느낄거리, 이렇게 거리에 대한 요소를 나누게 되고, 하루 이상 이 동네를 머물다 가면서 스토리를 기반으로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의 기획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스테이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 1차를 완료하는 시점, 그리고 2차로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의 스테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이 4개의 지역, 4개의 사방면에 있는 골목 안에서 어떠한 배분으로 그리고 어떠한 시각으로 둘지, 어떠한 점유 시간을 기준으로 둘지에 대한 계획을 토대로 콘텐츠에 대한 배열을 재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다수의 브랜드들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브랜드를 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서울의 날개 지역에 있었던 익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풀어보다 보니 익동다방이라는 카페를 만들게 되었고, 익동다방이란 카페는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핸드드립으로 저희가 커피를 내려드리는 컨텐츠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무실이 따로 없었던 시점이어서 대부분의 아티스트와 문학에 대한 컨텐츠들을 교류할 수 있는 팀원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같이 풀어갈 팀원들을 모집하면서 만들었었던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서 15년 넘어가던 찰나에 그로서란트 개념으로 12달이라는 브랜드를 오픈하게 됩니다. 12달은 그 1년 동안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컨셉을 갖고 많은 대기업에서 그로서란트 개념을 아이템을 풀게 되었었는데요. 유기농이라던가 아니면은 생산자 정보를 풀어감에 있어서 많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추가되는 값비싼 음식들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대학로에 있었던 마르쉐라는 브랜드를 참고하게 되었고, 또 마르쉐라는 브랜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마켓이고 맛볼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시 맛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르쉐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팀원들과 함께 12달이라는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192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볼 수 있었던 타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석가래와 기와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로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경양식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아이템은 1910 경양식이라는 브랜드였고, 소개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서 많이 사랑을 받게 되었던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거리 요소에서는 프랑스 음식, 그리고 태국 음식, 중식들이 많이 값비싸게 소비되었었는데, 그 또한 하나의 정식과 하나의 집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기반을 갖고 컨텐츠를 풀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음식점 동부가, 그리고 르블랑서라는 매장입니다.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재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거리여도 먹을 컨텐츠가 확고하다면 움직이게 되는 힘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먹고, 듣고, 보고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추가되었을 때 거리의 힘이 발생되며 그 힘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만화가게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 도서와 음악, 그리고 영화 컨텐츠로, 문화적 컨텐츠로 저희는 F&B를 풀어보고 싶었던 찰나에 그래픽 노블이라는 만화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컨시어지 형태의 공간들, 만화가게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비디오방에서 볼 법한 요소들을 공간을 나누기보다는 공간이 다 열거되어 있지만 가구의 높이가 시야를 한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 엉클 비디오타운도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의 작품, 실험영화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1960년대 디스코 음악들이 지금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흥겹지만 시대로 내지는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어서 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960년대 디스코를 기반으로 별천지라는 브랜드들도 런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간 시점에 낙원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익선다다가 거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F&B를 계속 증식하는 형태로 보여지게 될 텐데, 거리 개발을 상위 단계의 대분류로 본다고 하면 중분류에서는 브랜드, 어떤 향유와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나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제한하거나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상세된 브랜드들을 나열을 하게 되고요. 그 브랜드 안에서 공간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콘텐츠 디자인, 운영까지에 대한 각각의 역할들, R&D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고집스럽고
내지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상업 공간이 오픈하기보단 하나의 IP, 브랜드가 개발하는 단계로서의 성장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IP들이 익선동의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브랜드들을 런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R&D와 함께 했었던 파트,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했었던 파트들인데요. 그렇듯 단순하게 브랜드가 풀리기보다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를 통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익선다다가 진행했었던 브랜드 중에 제일 고생이 많았기도 했고 보람차기도 했었던 브랜드가 낙원장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월세만 내고 있었던 입장이기도 하고 뭔가 주체가 되는 부분에서의 역할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에 실험을 하게 되었었던, 도전하게 되었던 브랜드가 낙원장입니다. 낙원장은 저희가 P2P 형태를 개인 투자를 모집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36억의 가량의 건물들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 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엔 그린 모텔로 쓰였던 모텔 지역, 루프탑을 즐길 수 있고 객실 안에서는 한옥의 110채 정도 되는 지붕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게 큰 취지였고, 저희 또래의 투자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이 10년 뒤에 10,000원의 가치가 아님을 저희는 설명을 하게 되었으며, 5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까지 무주택자 부동산 무소유자들을 기반으로 투자자 모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컨셉을 가진 룸이 아니라 서울권의 활동이거나 한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제품들을 모듈화시켜서 가구 패브릭, 캐피스트리, 기타 등등에 대한 라인업들을 팀원들을 구축했고 하나의 객실을 모듈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가 없고 턴테이블과 LP가 있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LP와 책을 선택해서 객실로 도달했을 때는 지금 브랜드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낙원장이라는 것처럼 하나의 사유하는 길들을 찾아 나가길 원하는 것들을 메시지로 전달하게 되었으며, 지붕뷰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소비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낙원장은 한 근 2년간 운영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2층엔 다이닝을 진행하게 되었었고 1층에선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루프탑을 운영하게 되는 옥상 부분에서도 많은 소비자들과 접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낙원장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도 했었고 투자자 모집에서도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선동에서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면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익선다다가 말하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의 개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고, 소재동을 풀어가면서는 익선동 때 하지 못했던 정확한 아카이빙의 형태, 그리고 임대차 형태에서만 컨텐츠가 진행되다 보니까 휘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IP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IP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할까라는 고민들을 해오게 되었고, 그러는 찰나에 소재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재동 또한 익선동과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엮는 경부선을 만드는 위치에 있었고, 소재호라고 하는 호수는 일본군들이 매봉산을 깎아서 호수를 메꿔서 그들의 하나의 빌리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도간사촌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앞에 경부선 대전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였던 자리가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 간사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시대가 지나면서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력하는 동네로 전향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소재동의 관사천은 대전 역사와 생활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역사의 장소적으로도 보존할 만한 활용도에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KTX 타고 55분 정도면 대전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대전역에서 걸어서 3, 4분 거리면 소재동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소재동을 잘 모르셨던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개발이 소재동보다는 앞쪽에 있는 대전역 기준의 앞에 있는 타운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쇠락한 동네로서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 소재동을 들춰내거나 소재동을 인지하고 있는 대중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는 관사촌, 남겨져야 될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의 기준점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나열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듯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거나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쓰레기장으로만 있었던 공간들을 저희는 브랜딩을 통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익선동과 달리 소재동을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익선동 때는 조금 더 단순했던 먹을거리와 볼거리, 느낄거리 요소로 집중하게 되었다면, 소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의 빈집률이 40%가 넘었었고, 그 빈집을 채워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프로세스화 시켰었습니다. 빈집을 채우는 방식은 사실 거주민과 비거주민, 그리고 노인과 아이,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동네로서의 방법을 만들고 싶었으며, 기록으로 역사를 채우는 방식,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컨텐츠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깊이성으로 이야기로 경험을 채우는 방식으로 빈집을 채우는 방식을 정리하게 되었고, 로컬에 대한 개념, farm to table, 큐레이션, 에코 프렌들리, 그리고 크래프트맨십,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았던 지역이기에 그런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믹스하면서 풀어갔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연 방문객 300명도 안 되던 찰나에 저희가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60만이 넘는 방문객이 저희 매장을 다녀가셨고요. 그 거리와 매장을 다녀가면서 단순히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소재동에 대한 제반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풀어가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맵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맛집을 가고 오래된 전통에 대한 공간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경로로 보게 되는데, 소재동을 기획을 했을 땐 저희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 상업시설에 따른 부분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지역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어서 로컬 아이덴티티로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는 관사촌의 형태가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제안을 갖고 하나의 웨이를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깊어서 스터디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은 어떤 것인지 총 3가지로 분리해서 관광을 했을 때에 대한 맵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익선동 때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단계, 다른 브랜드를 많이 소개하는 단계를 전개했었다면, 소재동 때는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빙을 통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알려주며 매장이 아니라 거리 안에서도 사이니지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집집마다 붙어있는 명판에서부터 안내판까지 모든 동네에 대한 제반 작업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시와 함께 협업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이런 일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해나가는 행위와 아니면 해나가는 일들을 기반으로 둘러본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위에 남겨져야 될 것과 버려져야 될 것들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런 와중에 또는 어떤 컨텐츠가 이 지역과 아니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동등하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브랜드를 열거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보여지는 입구에서의 역사적 이야기, 어떤 집이었는지, 어떤 소재였는지, 동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재동에서도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충청에서 나는 밀을 기반으로 만드는
팬케이크집 볕이 있고, 그리고 철도 간사촌이 다 석회색으로 되어 있었던 공간들이기 때문에 1호점으로 만들게 됐던 하나의 샘물이 돼서 소재오를 다시 표현했던 오아시스라는 카페가 있으며, 파운드라고 하는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가치를 찾고 장인 제품들을 편집샵화시키며 식재료들을 소개하는 작은 지역들에서의 식재료를 기반으로 셰프님이 해주는 요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의 프로세스를 풀어보는 파운드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류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전개하면서 대나무 숲이 기반이 되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도 다른 카페와 다른 향과 다른 음악을 들리기보다는 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풀어갔던 풍류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베리를 통해서 미국식 도넛을 풀어갔던 베리도넛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볼거리에 대한 컨텐츠 중에 하나는 텍스트 칼로리, 소재동에 대한 하나의 인포메이션 기능을 해주기도 하며 제품들을 독립서점화 시켰었던 하나의 굿즈로서 책을 소비할 수 있고 조금 더 문화적 소비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풀어갔었던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에 미처 언급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들 또한 하나의 브랜드들을 형성해 나갈 때 5가지 이상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작은 IP 하나와 컨텐츠 하나가 좀 굳건하게 매김이 되었을 때에는 거리 하나에 대한, 내지는 그 지역, 점개발이 아닌 면개발로서 보여질 수 있고, 면개발로서 비춰질 수 있고, 면개발로서 꼭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층층이 단계를 잘 쌓아오려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패키지에서부터 그래픽 디자인, 사이니지,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단계에도 집중하게 되었으며, R&D에서도 타 지역 내지 서울에서도 보지 못할 법한 아이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익선다다가 그간 만들어왔던 7, 8년의 행보 안에서의 브랜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며, 때로는 이 브랜드들이 단순히 파생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골목이거나 하나의 집단으로서 묶여져 있을 때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소재동 60만 명에 대한 1년간 안의 방문객, 그리고 익선동 안에서는 저희가 450만이라고 하는 저희 매장만의 방문객들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익선다다는 앞으로도 지역이 가진 이야기와 거리가 가진 이야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새롭게 쌓아나가는 거에 있어서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을 통해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 지역에서만 빛을 발했었던 친구들이 전역에서도 좋은 장소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의 매칭을 통해서 IP에 대한 확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익선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듯 익선다다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저희를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익선다다의 행보나 아니면 익선다다에 대한 걸어왔던 프로세스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익선다다에 대한 소개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